맛있는 주식을 찾아드립니다. 주식 쉽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또엔티라고 또엔티. 얘기하면서 이제 배터리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의 주식도 배터리 장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발간된 자료에 그 헤드라인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예, 실적은 상저하고인데 수주는 저가 아니라 하고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엔 실적도 상고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 제목을 봤는데 우리나라 이 배터리 장비의 현황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6월 달부터 좀 파란만장한 공급 계약 체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고요. 이후에 배터리 장비들의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너무나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주가 같이 하반기에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 시발점이 한 네. 6월 정도, 뭐 이벤트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항상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실적은 하반기에 기수주된 잔고들을 인식하면서 이제 실적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네. 뭐 크게 노이즈가 낄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중꺽수라고 불러야 될까요? 중꺽잔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주라고 이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전분기 대비해서 네. 21% 증가해서 QOQ로. 네, QOQ로 증가를 해서 5.7조 원 정도 레벨에 네.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2021년부터 주요 업체들, 상장한 주요 업체들의 수주잔고를 2차전지 분만 네. 따로 빼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이러한 수주의 플로우들이 전반적인 그런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플로우랑 얼추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수주의 규모가 계속 확대된 거잖아요. 네.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의 수치도 금액이 커지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간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이 수주의 모멘텀 흐름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자가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네. 거기에 따른 증설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수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것들은 10기가, 15기가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깔리는 것들 보통 통상적으로 40, 45 이렇게 거의 많이 3배 가까이 맞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과거 대비. 네. 이제 미국 쪽에서 크게 증설되는 분량의 수혜를 이제 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셀 3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느 밸류 체인이 주요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고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지금 LG 엔솔 밸류 체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물량부터 아마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쭈루룩 거의 내년까지 계속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추후에 이제 현대차 JV 물량이라든지 GM4 공장 물량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의 물량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발주 사이클을 아직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 네. 하지만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텔란티스, 미시건 그리고 자체 미시건 등등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밸류 체인 측면으로서는 LG 엔솔을 좀 선호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이제 발주 스케줄도 사실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하시는 발주 스케줄,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꽉꽉 차 있거든요. 네. 네. 어느 시점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과거 대비 얼마나 많은 그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재작년에 오하이오 1공장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테네시 공장이 들어왔어요. G2 공장이. 네. 거의 1년에 그렇게 한 45기가씩 내다가 요번에는 다 다르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스텔란티스 45, 네. 미시건 45, 그리고 자체 미시건 2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100% 이상을 증가를 해서 물량 발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지금 시점이 제가 작년부터 이제 큰 사이클이 온다, 큰 사이클이 맞습니다. 온다라고 네. 했던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막 이렇게 피부로 막 오히려 안 닿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인 증설 사이클이자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뭐 전방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뭐 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데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잡혀 있는 거의 물량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전기차의 수요 상황이라든지 배터리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스케줄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진행이 안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JB를 맺는다는 것은 일단 OEM 업체와 셀 업체 간에 결국 서로가 부담을 해서 가져가기 네. 때문에 어디 하나의 문제로서 뭐 무너지진 않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증설을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라서 뭐 장비가 들어가지 않거나 그 증설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은 좀 거의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안정성이 사실 이제 담보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할 수 있거든요. 안심도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여쭤봤고, 사실 최근에 보면 뭐 일본의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뭐 되게 급해진 업체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네. 테슬라도 사실 밴더를 좀 넓힌 만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온이나 우리 삼성 SDI도 지금 저 증설 사이클 하에서 뭐 눈에 그렇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딱 정해진 물량은 없다라고 해도 사실 제가 고객사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기술력이 유사하다면 듀얼 밴더 혹은 트리플 밴더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런 궤적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OEM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 폼팩터를 다변화하는 것도 리스크 해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각형이라든지 네. 폴리머라든지 원통형 같은 배터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파우치만을 고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원통형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이 늘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좋고, 이제 합종 연행이 되면서 그쵸. 네. 그렇게 뭐 물량들을 다른 데도 가져오면서 좀 셀 업체들끼리도 뭔가 이제 뭐 비딩하거나 이런 그 그쵸. 분위기가 갈 네. 거라서. 아무래도 뭐 단일 업체 예를 들어서 종속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마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이끌려 달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후발주자들 중간에서 이제 그리고 또 후발주자이지만 좀 잘하는 업체들은 비슷한 궤적들을 항상 쫓아오는 것 같아서 향후에도 이런 지속성이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중국도 사실 이제 증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나라 배터리, 뭐 장비도 마찬가지, 셀도 마찬가지고 그냥 배터리 하면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 대상이 중국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한국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네. 한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당연히 미국에 많이 장비들이 깔리기 때문이고요.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보조금의 정책을 펼치면서 네. 2015년부터 증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요. 네. 증설이 들어가서 매출 인식이 결국에는 장비가 설치 세팅 다 되면 매출 인식이 되는데, 그쵸. 그 사이클이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성장률이 가팔랐습니다. 네. 사이클에서는 지금 중국 업체들의 밸류 거의 포드 기준으로 평균 40배까지, 피크 찍을 때 60배까지 갔었고요. 근데 이제 21년도부터 2022년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이제 지정학적으로 묶이면서 중국이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제한적인 상황과 이제 IRA가 이제 네. 통과를 하면서 중국의 밸류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비슷한 밸류로 네. 네. 이제야 수렴을 도달했네요. 했고요. 네. 한국 업체가 좀 올라오고 중국 업체가 살짝 더 빠지고 해서 이제는 비슷한 레벨의 밸류가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라고 보시면 국내 장비 업체들이 결국 미국 증설의 수혜를 더 받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 컨센서스는 리피니티브와 컨티와이즈라는 그런 네. 컨센서스를 가져온 거고요.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023년 4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는 국면이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국 업체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 글로벌 관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전에 이제 보여주셨던 그 PER 추이를 보면 제가 좀 놀라운 건 중국 업체들이 사실 2020년 2월부터 21년 8월 사이클상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익도 성장하는 국면이었단 말이죠. 근데 PER도 같이 동반을 성장했다고 하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헤드라인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지만 실적도 이제 붙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도 사실 이제 유지가 되니까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도 동반으로 성장된다는 건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는, 그렇게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포인트로 짚고 계시는 그 시점이라는 게 이제 저희의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크게 나오는 이 6월 달 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6월부터 시작되는 실적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지는 국면이 들어가고 수주도 더 많이 쌓이는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반 성장하는 국면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도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유관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선호하고 있는 업체 주로 어디 보고 계신가요? 지금 국면이 좀 2차 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나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 롱, 뭐 한국 숏 이런 관점들이 끼고는 있지만, 그렇게 꼈을 때 만약에 리스크적인 관점을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밸류적인 측면에서 네. 어느 업체가 더 나아지냐라, 더 싸냐를 봤을 때는 지금 국면에서는 P&T가 싼 국면이고요. 왜냐면 네.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의 성장률이 거의 60에 70%가 YOY 증가합니다.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거의 1,600억 이상을 벌고, 규모가 상당히 커지네요. 네. 네, 기업의 규모가 엄청 커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2022년에 있었던 수주 잔고분들이 1.5조 원 냈는데 올해 한 6천억 하고, 올해 초에 인식했던 것들이 내년에 인식되는 분들이 있어서 거의 매출이 거의 한 1조 원 레벨까지도 육박한다라고 개인적으로 포캐스트를 하고 있고, 전분기, 전전분기부터 보여줬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계속 개선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치가 내년에 도달하지 않나. 그러고 내년 추정치를 대입했을 때 주가는 아직 싸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G 엔솔의 밸류 체인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네. 당연히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것들은 LG 엔솔이 더 많이 나온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그 안에 밸류 체인에서 누구를 선호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코인테크, D&T 이런 업체를 좀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만 보셔도 지금 이 배터리 장비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었고요. 간간히 나와주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저희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프로그램만 봐도 충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